그녀는 마트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9년 7월 서울 외곽의 한 빌라 단지. 29살 회사원 박미경 씨가 퇴근 후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저녁에 마트 간다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CCTV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신고는 새벽 2시에 접수됐습니다. 그 사이 6시간 남편은 철물점에서 시멘트를 샀고 130km 떨어진 휴게소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고 수사는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빈집 옆방을 매일 청소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2024년 경찰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벽을 뜯어냈고 시멘트 속에서 아내의 외투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바닥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26년 동안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6년 동안 빈집을 지킨 남편과 벽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외곽의 한 빌라 단지. 낡은 4층 건물 2층 끝방 앞에 월세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깨끗한 투룸, 보증금 500, 월 45만 원. 같은 전단지가 26년째 같은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2층 옆방에 삽니다. 65살 남자, 김영수 씨. 그는 매일 아침 8시 옆방 문 앞을 쓸고 닦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세워두고 눈이 오면 현관을 먼저 치웁니다.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왜 그 집은 안 비우세요?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1999년 7월 17일 그 집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내 박미경 씨, 당시 32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남편 김영수 씨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 그는 퇴근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다음 날 새벽 2시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엔 손질된 채소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엔 운동화 한 켤레가 없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은 침대 옆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인근 야산에서 여성용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혈흔은 없었습니다. 박미경 씨의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지도 월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내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김영수 씨는 묵묵히 그 집을 지켰습니다. 26년 동안 2024년 12월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경찰청에 걸려왔습니다. 26년 전 박미경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남편 그날 밤 뭔가 숨긴 것 같아요. 경찰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26년 전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실종 신고를 하기 2시간 전 그는 인근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구매 품목은 시멘트 한 포대와 삽이었습니다. 영수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각은 자정 15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5시간 뒤였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날 밤 왜 시멘트를 샀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화단을 고치려고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수사관은 물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날 밤에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집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 그곳엔 대체 무엇이 남아 있는 걸까요? 1999년 7월 17일 토요일, 박미경 씨의 마지막 하루를 재구성했습니다. 오전 9시, 그녀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주인 이순자 씨가 기억했습니다. 그날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인사만 하고 갔죠. 구매 품목은 달걀, 우유, 양파 2개였습니다. 영수증 시각은 9시 12분입니다. 오전 11시 박미경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최경숙 씨는 진술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박미경 씨는 빌라 단지 입구에서 목격됐습니다. 이웃 주민 정수연 씨가 증언했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인사를 건넸지만 박미경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 김영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직장 동료 박철민 씨가 기억했습니다. 그날 영수가 일찍 나갔어요. 급한 일 있다고요. 평소보다 30분 빨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각은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CCTV에 그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 김영수 씨는 집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 김태훈 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태훈 씨는 3층에 살았습니다. 박미경 씨 집은 2층이었습니다. 무거운 걸 옮기는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갔죠. 김태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7시 김영수 씨는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CCTV에 차량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방향은 야산 쪽이었습니다. 돌아온 시각은 9시 5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씨는 진술했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러요. 그러나 마트 영수증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밤 11시 빌라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정 10분 김영수 씨는 차를 타고 다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인근 철물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멘트 한 포대와 삽을 구매했습니다. 점원 조민호 씨가 기억했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와서 기억나요. 김영수 씨는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급한 것 같았어요. 결제하고 바로 나갔죠. 영수증 시각은 자정 15분입니다. 새벽 1시 빌라 주차장에 김영수 씨의 차가 돌아왔습니다.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 주민 한 명도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고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창문을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분 김영수 씨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영수 씨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아내의 운동화 한 켤레가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깨끗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다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손질된 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 게 언제죠?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반쯤이요. 마트 간다고 나갔어요. 그러나 마트 CCTV엔 박미경 씨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진술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정에 철물점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단이요. 화단을 고치려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화단은 손뗀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는 베란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요. 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야산, 주차장, 빌라 주변을 모두 뒤졌습니다. 이틀 뒤 야산 입구에서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박미경 씨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의류도,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기록했습니다. 용의자의 태도, 지나치게 침착함. 그러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한 달 뒤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박미경 씨는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혼자서요. 26년 동안요. 그날 저녁 6시 반 박미경 씨는 정말 마트에 간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미 그 집 안에 있었던 걸까요? 1999년 7월 19일 실종 이틀째. 경찰은 김영수 씨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한지혁은 그의 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 6시 반에 마트 간다고 나갔다는 진술. 그러나 마트 CCTV엔 박미경 씨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인근 상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지혁은 김영수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내분이 정확히 어느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마트 간다고만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물었습니다. 자정에 시멘트를 산 이유는 뭡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화단을 고치려고요. 한지혁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시멘트 포대였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요. 이틀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쓰셨죠? 김영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내를 찾는 게 먼저니까요.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지혁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의 과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1997년 3월 폭행 신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박미경 씨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당시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박미경 씨는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오해였어요.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을 찾았습니다. 은퇴한 경위 최동수 씨였습니다. 기억나요? 그 부부. 최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팔에 멍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더라고요. 김영수 씨는 당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넘어진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최동수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 태도가 이상했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경찰은 박미경 씨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수진 씨가 증언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달라졌다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대요. 이수진 씨는 덧붙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방에만 있었대요. 미경이랑 대화도 안 하고요. 또 다른 친구 정아라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경이가 불안해했어요. 남편이 밤에 혼자 나간다고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책한다고만 했대요.
정아라 씨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의 직장 동료들을 조사했습니다. 같은 부서 과장 이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6월부터 자주 조퇴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조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5번이었습니다. 모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김영수 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당시엔 GPS가 없었지만 주유 기록과 톨게이트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6월 12일 그는 경기도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목적지는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주유소 직원 김상훈 씨가 기억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오던 손님이에요. 차량 번호를 확인하니 김영수 씨의 차였습니다. 혼자 왔어요. 말이 없었고요. 김상훈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에 큰 가방이 있더라고요. 무슨 가방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검은색 더플백이요. 꽤 무거워 보였어요. 경찰은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야산, 폐가, 저수지를 모두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월 25일 형사 한지혁은 김영수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6월에 경기 남부로 간 이유가 뭡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 이름을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오래된 친구인데. 한지혁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트렁크에 큰 가방을 싣고 간 이유는 뭡니까? 김영수 씨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짐이요. 친구 집에 맡길 짐이었어요. 무슨 짐이냐고 물었습니다. 옷이요. 안 입는 옷들. 한지혁은 기록했습니다. 용의자의 진술, 일관성 없음. 경찰은 김영수 씨의 집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 베란다를 모두 뒤졌습니다.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박미경 씨의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물었습니다. 왜 아내 옷을 가방에 넣어두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정리하려고요. 옷장이 좁아서요. 그러나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의 옷 대부분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것처럼요. 한지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실종 전날 밤 부부 싸움 있었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웃 주민 김태훈 씨는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쯤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였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 김태훈 씨는 멈췄습니다. 비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소리가 갑자기 끊겼죠. 경찰은 집안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부엌 한쪽 타일이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색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한지혁은 물었습니다. 이 타일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요. 깨져서요. 어떻게 깨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경찰은 타일 아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지혁은 김영수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바지 위를 스쳤습니다. 짧게 한 번만요. 한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한 달 뒤 중단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요. 그리고 26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 타일 아래엔 대체 무엇이 묻혀 있었던 걸까요? 1999년 8월 3일
실종 보름째 경찰은 김영수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7월 17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형사 한지혁은 목록을 훑었습니다. 저녁 6시 45분 김영수 씨는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12초였습니다.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폐차장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지혁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폐차장 주인 오철민 씨가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 왔죠. 차 한 대 처리해 달라고요. 무슨 차였냐고 물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요. 모델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오철민 씨는 장부를 뒤졌습니다. 7월 19일 입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주 이름은 김영수였습니다. 이틀 뒤에 가져왔어요. 급하게요. 한지혁은 물었습니다. 차량 상태는 어땠습니까? 오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앞유리에 금도 갔고요. 사고 났느냐고 물으니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빨리 처리해달라고만 했어요. 차량은 사흘 만에 폐차됐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지혁은 김영수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7월 17일 저녁 왜 폐차장에 전화하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를 바꾸려고요. 왜 바꾸려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래됐으니까요. 한지혁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찌그러진 범퍼와 깨진 앞유리였습니다. 이건 사고 난 흔적 아닙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차할 때 긁혔어요. 언제 긁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주쯤이요. 한지혁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 처리를 안 하셨죠?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경찰은 인근 정비소를 조사했습니다. 7월 14일 김영수 씨는 한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비사 이동수 씨가 증언했습니다. 범퍼 교체 문의했어요. 근데 견적 듣고 안 했죠. 얼마였냐고 물었습니다. 80만 원 정도요. 이동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차 앞부분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무슨 색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빨간색이요. 차체는 검은색인데 빨간 페인트가 묻어 있었죠. 박미경 씨는 빨간색 외투를 자주 입었습니다. 친구 이수진 씨가 진술했습니다. 미경이 그 외투 좋아했어요. 작년에 산 거예요. 실종 당일 집 안옷장에 그 외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야산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운동화 주변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이틀 뒤 나뭇가지에 걸린 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빨간색 원단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박미경 씨의 외투와 동일한 섬유였습니다. 한지혁은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차에 묻은 빨간 페인트, 안에 외투 아닙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한지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7월 17일 밤 7시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마트에 갔다고 했잖아요. 마트 CCTV엔 당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마트요. 좀 더 먼 곳. 어느 마트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한지혁은 기록했습니다. 용의자의 알리바이 불명확. 경찰은 인근 모든 마트를 조사했습니다. 반경 10km 안의 모든 상가를 뒤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7시부터 9시까지 그의 행적은 비어 있었습니다. 8월 12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야산 입구 근처 주유소 직원 박상철 씨였습니다. 7월 17일 밤 검은색 세단이 왔어요. 시각을 물었습니다. 8시 반쯤이요. 운전자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였어요. 혼자 왔고요. 박상철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는데 안에 뭔가 있더라고요.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큰 짐 같았어요. 천으로 덮여 있었죠. 차량 번호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뭘로 가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문지요.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경찰은 주유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대 영상은 덮어쓰기 되어 있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한지혁은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7월 17일 밤 8시 반 야산 입구 주유소에 가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갔어요. 주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주유 내역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야산 입구 주유소였습니다. 시각은 8시 32분이었습니다. 한지혁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김영수 씨는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쓴 것 같아요. 언제 잃어버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날쯤이요. 신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는 없었습니다. 한지혁은 물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한지혁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트렁크에 뭘 싣고 계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 짧게요.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 전체를 뜯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정황뿐입니다. 부족해요.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김영수 씨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요. 그날 밤 8시 반 그의 트렁크엔 대체 무엇이 실려 있었던 걸까요? 1999년 9월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내 없는 집에서 혼자 사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김영수 씨는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월세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봄 이웃 주민 정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옆집 왜 안 내놓으세요? 공실로 두기 아까운데.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시선은 옆집 문을 향했습니다. 2003년 빌라 주인이 건물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2층 두 집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과 옆집까지요. 대출을 받아서였습니다. 이웃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빈집까지 사는 거야?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옆집 현관을 청소했습니다. 월세 전단지를 붙였지만 세입자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에 전화가 오면 그는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사 박준혁은 김영수 씨의 26년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동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 반경 5km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박준혁은 이웃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3층에 사는 김태훈 씨가 증언했습니다.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였냐고 물었습니다. 드릴 소리요. 밤 12시 넘어서요. 언제부터 들렸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씩이요. 2년 전부터 잦아졌고요. 김태훈 씨는 덧붙였습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빈집인데. 박준혁은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옆집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6년 동안 김영수 씨만 드나들었습니다. 세입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준혁은 김영수 씨를 소환했습니다. 옆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청소요. 관리하는 거죠. 밤에 드릴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이요. 벽에 못을 박았어요. 무엇을 걸기 위해 못을 박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액자요. 빈집에 액자를 거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6년 만에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습기 냄새였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릴, 망치, 끌, 시멘트 가루가 든 봉지. 박준혁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타일이 새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의 낡은 타일과 달랐습니다. 벽지도 최근에 바른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은 벽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한쪽 벽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적외선 탐지기로 벽을 스캔했습니다. 벽 안쪽 1cm 깊이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진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벽을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시멘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였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시멘트 층 아래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비닐이었습니다.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빨간색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외투 소매 부분이었습니다.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 박미경 씨의 외투와 일치했습니다. DNA도 검출됐습니다. 박미경 씨의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김영수 씨를 체포했습니다. 벽 안의 물건 설명하십시오.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준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왜 26년 동안 그 집을 지키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은 기록을 펼쳤습니다. 당신은 실종 나흘 만에 아내 옷을 벽에 숨겼습니다.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그 벽을 지켰습니다. 김영수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집 전체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부엌 바닥 타일을 걷어냈습니다. 시멘트 층 아래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물체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반지 한 개, 목걸이 한 개, 머리카락 한 움큼. 모두 박미경 씨의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것들을 숨겼습니까? 김영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주 짧게요. 경찰은 베란다를 조사했습니다. 화분 및 오래된 시멘트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26년 전 산 시멘트였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박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26년 동안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아내의 흔적들을요. 그러나 정작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 안 곳곳에 숨겨진 물건들, 옷, 반지, 머리카락.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김영수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이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뜯겨진 벽을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화단, 주차장, 건물 뒤편까지.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약 이 집에 없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영수 씨는 26년 동안 이곳을 지켰습니다. 월세도 받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듯이요.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에 있는 걸까요? 2025년 1월 검찰은 김영수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벽 속의 외투, 반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물증만으론 살인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형사 박준혁은 26년 전 목격자들을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3층에 살던 김태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1999년 7월 17일 밤 정확히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김태훈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게 끌리는 소리. 어떤 소리였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쿵쿵 계단 내려가는 소리 같았어요. 박준혁은 물었습니다. 몇 시까지 들렸습니까? 김태훈 씨는 대답했습니다. 11시쯤 멈췄어요. 그 뒤로 조용했죠. 박준혁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철물점에 간 시각은 자정 15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1시간 그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경찰은 빌라 주차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을 정밀 스캔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차 구획 4번 자리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주차 위치였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한 번 더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두께가 다른 곳보다 5cm 두꺼웠습니다. 경찰은 그 부분을 파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검은색 비닐이 또 나왔습니다. 안에는 헝겊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박미경 씨의 혈액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김영수 씨를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서 안에 혈흔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준혁은 물었습니다. 7월 17일 밤 11시 당신은 무엇을 주차장에 묻었습니까? 김영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사진을 펼쳤습니다. 혈흔이 묻은 헝겊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영수 씨는 사진을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사고였어요. 무슨 사고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내가 넘어졌어요. 어디서 넘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계단에서요. 박준혁은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부검이가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어디 계십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바지 위를 스쳤습니다. 박준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주차장에 묻은 건 옷입니까? 아니면 말을 멈췄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에요. 피 묻은 옷. 그렇다면 시신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999년 7월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7월 18일 새벽 4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충청도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휴게소를 찾아갔습니다. 26년 전 직원은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기억했습니다. 당시 야간 관리자였던 송기철 씨였습니다. 새벽에 차 한 대가 왔어요. 검은색 세단. 운전자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였어요. 혼자 왔고요. 송기철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는데 큰 가방이 있더라고요. 무슨 가방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여행 가방 같았어요. 무거워 보였죠. 송기철 씨는 덧붙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뒤에 가방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차에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은 휴게소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뒤편 야산, 폐기물 처리장, 저수지까지 뒤졌습니다. 3일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7월 18일 새벽 충청도 휴게소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드라이브요. 새벽 4시에 혼자 드라이브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왔으니까요. 박준혁은 물었습니다.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가셨죠?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짐이요. 친구 집에 맡길 짐. 어느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박준혁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26년 동안 같은 대답만 하시는군요. 김영수 씨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벽 속의 외투, 주차장의 혈흔, 휴게소 목격담.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살인을 증명할 수 없어요.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론 부족합니다. 검사는 추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미경 씨의 어머니 최경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78살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따님이 실종되기 전 김영수 씨와 사이가 어땠습니까? 최경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남편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최경숙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자주 냈대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실종 당일 따님과 통화하셨죠? 최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쯤이요. 그때 따님이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경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얘기해야 한대요.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최경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이혼 얘기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따님이 직접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최경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었어요.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재판부는 증언을 기록했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마지막으로 집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옆집 천장을 뜯어냈습니다. 단열재 사이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박미경 씨의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99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제 끝내야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준혁은 김영수 씨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영수 씨는 일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준혁은 물었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떠나려 했던 겁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증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준혁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26년의 기록, 숨겨진 증거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김영수 씨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손끝에 닿을 듯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영수,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황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벽 속의 외투, 주차장의 혈흔, 휴게소 목격담, 그리고 일기장.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수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더는 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형사 박준혁은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왜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박준혁은 물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김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준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26년 동안 그 집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마지막이니까요. 무엇의 마지막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테이블을 스쳤습니다. 박준혁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짧았습니다. 매일이요.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 주인이 2층을 매입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벽을 뜯고 바닥을 갈아엎고 천장을 새로 달았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곳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벽 틈새에 숨겨진 사진 한 장, 박미경 씨와 김영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봄, 우리의 시작. 베란다 화분 밑에서는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박미경 씨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1999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실종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에게 더는 견딜 수 없어요. 끝내야 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는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김영수 씨는 읽었을까요? 아니면 읽지 못한 채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6월 박미경 씨의 어머니 최경숙 씨가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뒤였습니다. 새 주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최경숙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경숙 씨는 부엌 앞에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은 물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최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박준혁은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6년간의 조사, 증거들, 증언들. 그러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김영수 씨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김영수 씨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면회객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으십니까?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봤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매일 반복됐습니다. 미안해. 2025년 10월 빌라 앞 공터에 꽃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같은 날 새 꽃이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저러는 거야?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꽃은 계속 놓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림 터널 입구에도 똑같은 꽃이 놓였습니다. 26년 전 운동화가 발견된 그곳에 형사 박준혁은 가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쯤 있을까요? 김영수 씨의 침묵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딘가에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여전히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경숙 씨는 매년 실종 신고 갱신 서류를 제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녀의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감옥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진실은 그의 입술 뒤에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던져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6년 전 그날 밤,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그 집을 지켰습니다. 26년 동안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아내를요, 아니면 비밀을요? 그 답은 여전히 어둠 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진실은 숨쉬고 있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며요. 당신이라면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벽 속에, 주차장 바닥에, 그리고 침묵 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미경 씨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26년 동안 그가 지킨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를 향한 마지막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코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었을까요? 지금도 그 빌라 앞 공터에는 매달 꽃 한 송이가 놓입니다.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 최경숙 씨는 여전히 실종 신고를 갱신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녀의 말입니다.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춰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미제 사건을 조명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라진 진실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